이미지로 다시 해보는 영어 이미지로 줄여서 다시 해보는 영어 이다영입니다. 이다영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어에서 do도 하다, does도 하다, 하다 뜻이 같은데 왜 복잡하게 does를 썼는가?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하고 더즈하고 뜻이 둘 다 하다인데 그냥 두 하나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 쓰는 거임? 짜증. 그건 영어를 한국어로 생각해서 그래. 고대 영어는 더 복잡했다고 해. 그나마 중세 영어로 오면서 귀족층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영어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가 되었다고 해. 이때 복잡한 변화는 많이 없어졌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바로 he, she, it 주어를 쓰면 동사에 s를 붙이는 거라고 하네. 대화의 1인칭은 I이고 나이며 2인칭은 you이며 너잖아. 나와 너는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행동이 직관적으로 보이니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3인칭 he, she, it의 경우는 보이지 않으니 얘네들의 동작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동사에 s를 붙인 거지. 아 귀찮게 시리 그냥 한국어 같이 그냥 하나로 쓰지. 한국어는 쉬운 줄 아니. 가다의 기본형의 가십니다. 가세요, 가니, 가네요, 가는구나, 가요, 가십시오 등 존대, 반말, 격식, 비격식 셀 수 없이 많아. 한국인인 게 더 나은 거지. 듣고 보니 우리말도 쉽지는 않는 말이었구나. 히더즈, 쉬더즈, 이더즈. 네, 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대화를 하는 1인칭 나는, 그 다음에 상대방인 너, you는, I와 you는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직관적이지 않고 그녀, 그것 이렇게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들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는 뭔가 표시하기 위해서 s나 es를 붙였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요. 자, 이 설득력에도 추가를 해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왜 많은 단어들 중에서 s나 es, 그러니까 s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이런 이론들이 명확하게 이게 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이론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건 뭐냐면, 이걸 들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됨이 조금 더 뭐 단어들을 형성하거나 문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좋아요. 어떤 이야기나 그런 부분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결성이 있다면 그 연결성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 걸 만들면 그 느낌을 받아가면 좋고, 그런 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시 해보는 이다영 영어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S를 보겠습니다. 알파벳 S를 보면은 뱀의 형상의 이미지잖아요. 자, 뱀은 만져보면 어때요? 좀 더 부드럽죠? 그 다음에 모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없네요. 그래서 뭔가 없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어에 써요. 뱀이 나오는 것도 뭐 불교에도 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상 종교적인 뭐 기독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뱀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뱀이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브가 따먹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죠. 다리를 다 잘라서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녀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뭐 그런 원리예요. 우선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일단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영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 신화, 그다음에 기독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문화가 융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S가 쓰이면 뱀을 생각하시고요. 뱀은 부드러운, 없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부드러운 단어를 외울 때 소프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어 없는 smell, 스멜이 있고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어 sin 하면은 종교적인 죄를 얘기해요. 인간이 태어나면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온죄,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고, 그다음 crime 하면은 범죄,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범죄를 할 때는 crim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죄 애우면은 어떤 뜻인지 구별이 안 가겠죠. 자, 그래서 구별할 때 S의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시키면은 암기하고, 그다음에 단어의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죠. 이거 말고도요, S를 나타내는 단어들, 특히 성인, saint, 그다음에 성경, scripture, 그다음에 구세주, savior, 그 다음에
희생 제물, sacrifice 뭐 이런 단어들이 다 S 종교하고 관련된 단어들이죠. 자,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알파벳 H를 해보면 H 모양이 이거예요. 자, 하늘 높은 쪽으로 지금 가다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뭐가 돼요? 자기가 잡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알파벳 H는 하늘 높은 잡다예요. 그래서 하늘에 관련된 단어 heaven 천국, 그 다음 높은 high,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잡다, 대표적인 게 홀드잖아요. 홀드가 잡고 있고 잡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유의 의미, 대표적인 단어 해부가 있네요. 어떤 상황을 소유하는 거. 이 부분도 이런 상황을 소유한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해부를 동사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확장성이 좋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알파벳 H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높은 높은 쪽에 경외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자,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존경의 의미, 그 다음에 성스러운 의미로서 그분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어떤 존칭어가 없다 보니까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제가 찾아본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and only son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보면은 문장 내에서 뒤에 가보면 he나 his가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를 대문자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존경의 표시예요. he와 his가. 그러니까 알파벳 H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구나라고 그냥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너의 이야기는 서로가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은 저희가 잘 인간의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 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동작 he do가 아니라 he does s를 갖다가 붙여주는 느낌으로 해서 s를 붙이지 않았나라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또 이게 뭐가 있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관장을 하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have 하면은 happy 떨어지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떨어주는 거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happy 그게 행복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을 관장하신 신의 영역에서 모든 걸 다 가지시는 거잖아요. 갖다는 소유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명사에 s를 붙이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유격 그래서 뭐 존의 것이야 그러면 John's 그리고 점 s를 붙이죠. 그 다음에 뭐 고양이의 것 cats 이렇게 명사에다가 점 s를 붙이면 소유의 의미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s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다면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 문법을 가져갔네요. 단어를 외울 때 또 두 가지의 좋은 점을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단어나 알파벳이 문자가 저희에게는 익숙한 문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느낌을 받아오기에 어떤 관련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를 가지고 조금 연결성 있게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해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임이 좀 더 낫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뭐 그렇지 않고 난 그냥 애울 거야 하시면 그냥 애우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좀 더 나은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영작하는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I do my homework. 둘을 2번 썼는데 맞았다니? 틀린 거 아닌가? 아냐, 맞는 말이야. 우리가 영어로 말하려면 나는 다음의 동작이라고 판단이 되면 do를 쓰고 존재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am인 비동사를 쓰는 거잖아. 처음에 쓰는 do는 동작과 설명 중에서 동작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두 번째 쓰는 do는 구체적 동작을 표현한 거야. 모든 동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임. 예를 들어 I do love you도 맞는 표현인 거지. 간소하게 앞에 있는 do를 생략한 거임.
만약에 써주면 요런 느낌이지. 동작이야. 근데 그 동작은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의 사랑한다를 강조하는 느낌. 그래서 I do my homework.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 예를 들어 Are you doing your homework? 엄마가 너 숙제는 하고 있는 거니? 라고 감시하듯 물어보면 나는 한다니까. 숙제 말이야. 숙제 정도의 표현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I do my homework로 사용하면 되는 거임. 자, 이것도 요약을 해드리면요. 앞에 있는 do는 먼저 주어를 결정해요. 주어가 나다. 그러면 I.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동작을 할 거야. 그러면 I do를 쓸 것이고, 내가 뭔가를 설명할 거야. 그러면 비동사 am을 쓰는 거죠. 그래서 I do, I am이고요. 이때 이 do는 내가 동작이냐 상태냐를 구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동작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하면 I do wake up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do는 생략할 수도 있고 써줘도 돼요. 만약에 써주게 되면 너무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매일 쓰는 언어인데 언어인데 do를 쓰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wake up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쓰면은 나는 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동작을 조금 더 확장해서 동사를 강조한다. 또 문법 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이걸 두의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게 문법을 외우기보다는 왜 그렇게 써야 되는가, 이렇게 썼을 때 또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나누기가 되게 편해요.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는 이다 하다고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조미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I am a boy. He does love her. You can speak English. 자, am 그 다음에 does 그 다음에 can 이렇게 이다 하다 조미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문법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다 부정은 not 여기다 다 붙여주세요. 쉽죠? 그래서 I'm not a boy. 그 다음에 he does not love her. he 뭐 doesn't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붙여 쓸게요. He does not love her. 그 다음에 you cannot speak English.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의문문은 앞으로 던진다고만 할게요. 자, 요것들 던져볼게요. Am I a boy? 내가 소년인가? 그 다음에 does he love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할까? 그 다음에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로 말할 수 있어? 쉽죠? 자, 이렇게 쉬워진다고 하면 이게 두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두를 빼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셨듯이 I do 나는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 이번에 하필 do네요. 이렇게 do로 쓰는 것들, do로 자주 쓰이는 것들은 do로 쓸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I do my homework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있겠죠. 물론 앞에 있는 do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조 용법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do 바로 이 구체적 동작 do를 쓰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쭉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다는 do one's homework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I 자 동작을 합니다. do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 또 do네요. do the dish. I do the dish. 나는 설거지를 하다. 이런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체적인 동작 do 대신에 wash를 써도 되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wash를 써도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일상적으로 쓸 때 더 어떤 걸 많이 쓰냐? do the dish라는 거죠. do를 쓰면 뭔가 행위를 전체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고 wash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씻어내는 그런 느낌?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do the dish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쭉 노래를 통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 요거 좋겠네요. I do the laundry. 이것도 나는요 do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do the laundry. 자, 세탁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do the laundry 굉장히 많이 써요. 세탁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죠. I do 동작인데 wash를 쓰면 안 될까? 쓸 수는 있죠. 문법상의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안 쓴다는 거죠. 예. 좀 어색하게 들리는 거겠죠. 썼다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wash 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I do wash the clothes 이렇게 옷을 쓰는 게 더 나아요. 옷을 깔끔하게 씻어.
그래서 이게 세탁하다는 걸로 연결이 되고 어떤 특정한 옷을 이렇게 빠는 그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런드리 하면은 세탁물 전체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do the laundry를 많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오늘도 이런 걸 쓰나? 이런 걸 쓰나? 이런 걸 느낌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것들 결정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노래로 제가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그냥 몇 번 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그냥 흥얼거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을 가지고 표현하는 일상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일상 회화에 쓰는 단어들이, 문장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체화라는 게 뭐예요? 많이 듣고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노래를 듣고 흘려듣게 하고 거기서 나온 방법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에서 응얼거리면서 따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노래에 나와 있는 9개에서 10개, 한 11개 정도 되는 이 그 문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거거든요. 둘을 가지고 이거는 본인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정리하고 문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do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do는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동작이 어떻게 말하는 것으로 영작을 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다 하다의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거. ha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떨 때 have를 쓰는지.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인공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동작을 써야 되는데 이다 하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느낌 정도 되는 have. 이 have의 느낌이 뭔가, 이 have를 어떻게 느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썼을 때 뭐 현재 완료 진행형, 뭐 현재 완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지, 그다음 뭐 오형식 사용동사라고 하죠. 뭐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지 그 느낌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되던 말하기가 저절로 노래 가사가 다 영어 단어 문법 발음 영작 말하기 들여서 뭐라고요 노가다 영어 노가다 영어 노래 가사가 다 영어 단어 문법 발음 영작 말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노가다 영어 노가다 영어 너 안 믿어? I do the dishes, I clean the plates, I do the laundry, I fold the clothes, I do the cleaning, I scrub the floor. But no matter what, I can't do more. I'll rise up, I'll stand tall, I'll do well, I'll give it all. I'll do well, I know I can. I'll do well, I'll make a stand. I do the ironing, I press the shirt, I do my hair but it doesn't feel right. I do my makeup, I try to smile, but I can't seem to get over it for a while. I rise up, I'll stand tall, I'll do well, I'll give it all. I'll do well, I know I can. I'll do well, I'll make a stand. Can you do me a favor, help me stay strong? I do my best, but the days feel long. I do business, I'm making my way. I'm struggling to let go day by day. I'll rise up, I'll stand tall, I'll do well, I'll give it all. I'll do well, I know I can. I'll do well, I'll make a stand. I do damage, I run from pain, leaving scars but I love again. I do wonders, I heal the heart. I'll move forward, I'll make a new start. I'll rise up, I'll stand tall, I'll do well, I'll give it all. I'll do well, I know I can. I'll do well, I'll make a stand.
from pain, leaving scars, but I'll love again. I do wonders, I heal the heart. I'll move forward, I'll make a new start. I'll rise up, I'll stand tall. I'll do well, I'll give it all. I'll do well, I know I can. I'll do well, I'll make a stand.